경찰국장에 오른 김순호 치안감, 과거 노동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들을 밀고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밀고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공로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인데, 이성만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역구가 인천 부평갑이죠? 예, 부평갑입니다. 그러니까 이 89년에 소위 인노회 사건, 그렇죠. 그 피해자분들이 그 인근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노회가라는 것이 인천, 부천 노동자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 공단이 많았던 지역이 인천에서 부평, 네. 뭐 주안 이런 곳이고요. 그다음에 부천이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일대에 노동자 그 정치 활동, 대중 활동을 했던 단체가 인노회고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순호 신임국장은 부천의 그 어떤 지부장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 그 활동에 중책을 맡은 그런 지위에 있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해당 조직의 넘버 2 역할을 했다. 조직책이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원님이 처음 이 제보를 받은 것도 그 당시에 피해자분들이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 주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뭐 우리 안재환 선배분이라든지 그분이 또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이 예. 되신 분입니다. 또 연수구청장을 지내셨던 고남석 전 청장 예.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 인노회 사건과 관련된 그런 탄압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충 김순호 그 신임 국장에 밀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추정을 했고, 이미 이전부터 그러고 그렇죠. 추정을 했고 경찰이 됐다 이런 건 알았는데 어디서 근무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경찰국이 생기고 신임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씨가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진을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행안위에 있다 보니까 예. 저한테 이제 계속 이런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89년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 인천 부천 지역 노동자들이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이건 이적 단체로 몰았습니다. 그렇죠. 이적 단체로 예, 몰았죠.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아니라고 이제 최종 판결을 났는데 2020년도에 판결이 네.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적 단체로 몰았어요. 그래서 89년 1월부터 수사를 하고 연행을 하다가 89년 4월경에 대부분 구속하고 등등해서 보도의 그 일지를 보면 89년 6월쯤에 해체됐다. 예, 어차피 다 연행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체됐다. 근데 당시에 이 인노의 그 넘버 2 조직책이었던 김순호 치안감 첫 번째 경찰국장이 그 본인 주장입니다. 본인은 이 조직 자체가 반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전에 탈퇴해서 경찰에 가서 요 6월 해체된 이후에 본인이 자백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 변은 이제 밀고를 했지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변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계속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노동 운동이 아니라 주사파가 개입된 이적 단체였더라. 이적 단체다. 그래서 자기가 경찰을 찾아가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고백을 하니까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홍승삼이라고 당시 인노회 사건을 책임지던 총책임자였고요. 과거에 1987년도에 분실. 그렇죠. 남영동 분실에 있으면서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 때 턱칠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다 듣고 특채를 해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 당시 이 사건의 피해자분들 중에 혹시 당시에 이 연행돼서 그때 당시 고문도 맞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혹시 그 자리에서 봤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실제 그 홍제동 분실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대요? 네, 딱 얼굴을 봤는데 거기서 김순호 신임국장이 그 싸늘한 모습으로 너 여기 왜 왔냐?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대공 분실. 그렇죠. 예, 네. 여기서 만났다 실제로. 예.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말도 걸었다. 그러니까 딱 그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노 보도된 데 따르면은 그 인노에 관련됐던 그 피해자분들이 이거는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다 알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전체 조직을 아울렀던 분이 최동 열사란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연행이 됐죠. 그래서 뭐 한 열흘간인가 잠을 안 재우고 계속해서 고문과 신문을 계속해 왔답니다. 근데 뭐 결혼했던 당시의 상황을 뭐 결혼식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든지 어느 날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고 정확하게 경찰에 얘기해 준다든지 자신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경찰이 더 잘할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최동 열사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고문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경찰에 풀려나고 나서 이런 정신공황에 빠진 거예요. 누가 나를 계속 뒷조사하고 또 추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아주 그림처럼 정확하게 경찰이 제시하니까요. 그래서 90년도에 이분이 공황 상태로 해갖고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예. 이분이 그 김순호 국장의 대학 선배고 동양이죠. 그렇죠. 대학 선배이시고 실제 그 김순호 그 신임국장을 아주 신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 지부장으로 임명했던 장본인으로. 예. 근데 이분이 그러면 그 최동 열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에 왔답니까? 아유, 그거 안 갔죠. 예. 안 가고 한동안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관계되는 분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만났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순호 국장한테.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최동 선배 그렇게 됐는데 오지도 않고 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그때까지도 하니까 경찰인지 몰랐군요. 예, 이분은 몰랐던 거죠. 이분은 몰랐는데. 더군다나 학생운동 때려잡는 바로 그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임기운병 쪽으로 그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답했냐면 자기가 경찰이 되기 위해서 절에 가서 공부하느라 이런 상황을 그때는 그런 식으로. 몰랐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공 수사과에 특채됐다는 거는 그때는 말을 안 했군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변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 녹화 사업 대상이 돼서 강제 입영이 됐고. 그렇죠. 83년도에요. 예. 예. 거기서 녹화 사업 대상자로 관리돼서 관리 번호가 1502번이었다고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 조난 번호가 있습니다. 조난 자료가 있어요. 그때의 자료가 있고 당시 녹화 사업의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을 일련의 번호로 어떤 그 담당자가 이렇게 기술한 서류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더니 그 답변이 오기를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조난 자료는 보지는 못하고 다만 이건 보안사에 있던 조난 자료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는 기무사, 지금은 이제 보안사. 그 기무사가 했던 자료가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죠. 자료는 있고 자료는 이때 그리고 전화번호도 확인했으나 그 내용은 본인이 오케이 해야 된다. 그렇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본인은 이제 이 녹화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녹화 사업이라는 건 당시 이제 학생 운동을 하거나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을 강제 입영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골라서 소위 이제 자기 편 밀정으로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쇠뇌시키는 겁니다. 네, 밀정으로 만들어서 빨간불이 들었던 사람을 녹색물로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노동 현장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런 프락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기도 하고 또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서는 견디지 못하고 의문사 당한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분도 많고 또 정신적으로
또 공황 상태에 빠진 분들도 많고. 의원님이 의심하시고는 그러니까 김순호 국장이 당시 녹화 사업이 성공해서 이 인노회에 침투해서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침투해서 정보를 다 빼내고 어느 순간 그걸 밀고 하고 그 공로로 예. 이 특채가 되고 또 빠른 진급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임용령의 근거를 보면 특채를 하려면 예. 대공 업무와 관련 있는 자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했다고 특채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관련이 있어야 특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고요. 단순히 와서 고백, 양심의 가책 네. 혹은 뭐 그 심경의 변화로 고백한 걸로 갑자기 경찰이 특채한다는 거는 좀 약간 좀 이해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자백했다고 혹은 고백했다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나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자수한 거죠. 그래, 예. 자수하고 소상히 내부 상황을 다 전달을 한 거죠. 자수했다고 어떻게 바로 경찰로 특채하냐. 그렇죠. 특채하려면 특채 규정에 그 일을 해왔던 자여야 한다. 그렇죠. 대공 업무와 관련 있는 자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시 훈령에. 그리고 실제 홍승상 전 경감이 어떤 언론하고의 어떤 대담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다. 김순호 국장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 유명한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을 만들어낸 그분이 예. 홍제동의 대공분실장이 돼서 팀장이 돼서 실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인노회 사건을 마무리 질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김순호 국장 이제 그렇게 해서 특채되고 나서 5년 만에 2단계를 뛰어넘어서 처음에는 경장으로 그러니까 잎사귀 3개 경장으로 특채가 됐는데 그다음에 경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궁화 하나 경위인데 2단계를 진급하는데 5년이 채 걸리질 않았어요. 그 사이에 수차례에 어떤 포상을 받거든요. 훈포상을 받게 되는데 그 포상의 근거에서 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상을 받은 내역을 보니까 이 범인 공고에 유공이 있다. 근데 대공수사과에서 범인 공고에 유공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용공분자로 몰아서 잡아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일련의 정황으로 보아 당시 녹화 사업 대상이 됐다가 프록츠가 됐던 건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강력하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노의 동료들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인천 부천에는 이런 인노회 말고도 다른 노동단체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노동단체에서도 많은 좀 피해를 봤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제가 접한 것은 이제 이 과거 동료분들이 다른 인터뷰에서 그 내부자가 아니면 특히 조직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경찰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진술의 의미가 없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갔더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돼 있었다. 그러면 오랜 기간 그때그때 다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술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순호 국장은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던 사실을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고백하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런 노동 활동을 하면서 다 기록을 하고 또 증거를 또 채집한 다음에 그 자체를 다 넘긴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물론 김순호 국장은 일부는 기억하지 못한다. 네. 수상 내역에 대해서는 왜 그런 표창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인적 단체임을 알고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해체된 이후 그 다음 달인가 그렇더라고요. 해체된 다음 달에 경찰에 8월 달에 특채가 됐죠. 7월에 찾아갔고 8월에 특채가 됐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김순호 국장도 인터뷰 요청해 보겠는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피해자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김순호 경찰국장 인터뷰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사자들은 아직 인터뷰를 직접 안 하시더라고요. 피해자 당사자들. 예, 아마 근데 그 계속 요청을 하시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